안녕. 베트남 경제TV 오드리야.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후기를 좀 얘기를 해줄 건데, 내가 7월 10일 날 여의도 LH 투자증권 본사에서 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투자 포럼에 갔다 왔어. 예, 사실 내가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가장 좋았던 건 내가 지금까지 가봤던 투자 포럼들 중에 가장 솔직했던 것 같아. 가장 솔직했던 것 같아.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나는 이제 좀 실망을 하는 점 중 하나는 뭐냐면, 뭐 무슨 베트남에 관한 투자 설명을 보면 그냥 그저 파라다이스야. 그냥 뭐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다 통역 써도 되고, 그냥 대충 해도 되고, 그냥 뭐 대접받고 살 수 있고, 뭐 여기 돈 넣으면은 뭐 다 돈 벌고 대박 나고 내 인생 피고, 뭐 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사실 이번에 LH 이 투자 설명회를 내가 갔다 오고 나서 그럼 개인적으로는 뭐 내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좀 뭔가를 아주 직설적이진 못했지.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솔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핵심 요점을 좀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런 기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요점 정리였어. 그 내용은 그냥 우리 베트남 경제 TV에 있는 내용을 봐도 될 것 같아. 그건 너무 기니까 내가 생략을 하고,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 이제 베트남의 인구가 1억이고 인도네시아가 2억 7천에서 3억이고 경제 성장률이 뭐 6% 이상 되고 베트남 뭐 작년에 7%였고 과감한 FOC와 해외 투자를 받고 있고 뭐 미중 무역 전쟁 수혜를 받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코비치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해서 이제 뭐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베트남도 유니콘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빠졌네. 인도네시아에 뭐 유니콘 기업이 3개가 있고, 뭐 통신 위주의 뭐, 그런 뭐, 앞으로의 가능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투자에 적기고, 우리나라의 7, 80년대를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들을 경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경제 상황 요점 정리를 좀, 그냥 깔끔하게 짧은 시간 안에 좀 잘했던 것 같아. 이거는 다른 포럼이랑 다를 점이 없었는데, 내가 좀 좋게 봤던 점은, 이 단점은 2개였고 이 2가지가 굉장히 좋게 봤어. 내가 단점부터 좀 얘기를 해주면, 각 종목별로 분석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랬겠지.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분석이 너무 얇다라는 생각을 했고, 종목별로 특히 알기가 좀 쉽지가 않았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표자 중 한 분은 너무 전문성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 내 개인적으로 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그냥 기본 소양 정도를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런 포럼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전문가 분들이시잖아. 그분들이랑 난 그리고 베트남 경제의 넘버원이 돼야 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그냥 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발표를 좀 듣고 싶어서 오는 게 많거든. 그래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너무 공부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면 그냥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나빠. 너무 좀 나는 프로 정신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2분이 나오셨는데 그분들 중 한 분이 내가 생각할 때 좀 깊이가 없었어. 일부러 난 대화도 안 했어. 왜냐면은 내가 대화를 하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점이 좀 내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러웠던 점이고, 장점은 좀 솔직했던 부분이야.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식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눈을 돌려야 된다. 난 그 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 물론 공부를 해서지. 그래서 리스크를 좀 분산을 시키자. 우리나라에 아주 투자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분산을 시키자라는 그런 취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나도 그 점에 너무 공감을 하거든. 그게 굳이 베트남이 아니어도. 이거 난 상품팔이가 아닌 점이 너무 좋았어. 특히 부동산 쪽에서. 이 부동산은 맨 마지막 섹션에서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분은 호치민을 주로 발표를 해주시더라고. 호치민 지역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 너무 솔직하게 베트남은 난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 이 소유가 아닌 권리를 산다는 얘기를 안 해줘. 포럼 같은데. 근데 이 포럼에서는 이게 권리고 환차익을 꼭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 환차익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거든. 그거를 다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베트남은 내가 얘기했지만 관리 변동 환율 제도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당연히 내가 생각할 땐 강달러 기조로 가겠지만 만약에 금리 카드를 만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패스를 좀 할게. 어쨌든 환차익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나는 굉장히 좀 솔직했던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평생 거주 목적이 아니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라 라는 점. 특히 이게 소유 개념이 아니게, 물론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른다 이 말을 꼭 붙이더라고. 가능성이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 난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어. 왜냐면 어떤 포럼을 가서든 무슨 파라다이스야. 다 돼 거긴. 뭐 베트남에 돈 넣으면 다 부자 돼. 공부할 필요 없어. 나만 믿어. 이거였는데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이 포럼에서. 그리고 이건 뭐 주식에서도 그래서 종목을 분석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약하게 했지만, 이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려우시죠? 그러면서 이건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그런 점에서 ETF를 추천드립니다. ETF가 뭐냐면 추정하는 거야. 말 그대로 파생상품 중 하나인데 상장이 돼 있어. 근데 이제 이분이 발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빠진 게 있는데, 내가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빠졌는지 놓쳤는지, 이 세금에 관한 ETF, 해외 ETF에 대한 세금에 관한 부분을 좀 빠뜨려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돼. 왜냐면은 내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시에 세금이 과세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거든. 그리고 이 신흥국 통계와 회계 자료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조심해라. 이 말도 그 누구도 하지 않던 걸 내가 여기서 들었어. 몰라, 내가 못 들은 건지. 난 웬만한 세미나는 다 가거든.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여기서 사실상 좀 처음 들었거든. 왜냐면 내가 자꾸 이 부분, 그 나라들이 변하고는 있지만 내가 방송에도 얘기하는 많은 얘기잖아. 변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된다는 거야. 특히 이 부동산 방송에서 정확히 얘기했어. 우리나라 7, 80년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 다른 방송에서도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지금 베트남 성장과 한국의 과거 성장의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구조가 달라요. 어떤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펀더멘탈로 발전을 하고 있는지가 다르다고. 이분 말씀대로 7,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률과 지금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도 달라요. 정치 구조도 다르고, 뭐 마치 70년대, 8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다 그냥, 물론 난 베트남 주식이 제2의 중국 주식이라 생각은 해.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 페트롤 리믹스라는 주식을 가장 많이 샀대잖아, 국내 투자자들이 직구적으로. 내가 그래서 이 페트롤 리믹스라는 걸 검색을 해봤더니 기사가 딱 2개 나와. 2개. 그중 하나 이 기사야. 아니, 투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적어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적어도 내가 경제활동에 돈을 버는 목적 당연히 있는데 나는 그 회사의 가치를 알고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고 주주로서의 자부심도 좀 가지고 있고, 이게 상장은 돼 있지만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목적은 결국 이 가치에 의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거잖아. 그거의 시초는 과거에 이제 인도의 동인도 회사가 이제 향신료를 수입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땡겨 오기 위했던 게 내가 알기로 시초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의 시초, 역사적인 금융의 시초는 언어로 시작이 됐는데, 그 언어는 결국 그 대출에 대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 언어가 시작이 됐다라는 설이 있어, 둘 다.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부분에서 나는 이거를 굉장히 심도 있는 학문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알지도 못하는 회사 그냥 오르겠지 하고 내리꽂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전자 향수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 이 포럼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게, 그거 모를 거면 그냥 ETF를 사라. 왜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갈 거거든. 내가 봐도 그래. 그 팩트는 내가 너무 다른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이거 뭐야. 이게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지만, 난 이분들한테 여쭤보고 있어. 이분들 중에 알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 근데 이런 정보를 얻으려면 적어도 베트남어가 좀 돼야 되는데, 난 내 주변에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몇이 안 되거든. 그리고 그들은 내가 보기에 주식을 안 해요. 내가 아는 몇 명은 하지만 거의 안 해. 그리고 이 베트남의 이게 석유 유통회사잖아. 페트로비나 관련사잖아. 이게 석유 유통 법률에 대해서 알고 있나? 최근에 SK와 베트남의 석유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알고 있나? 난 그래서 이 방송을 찍는 것도 있어. 이렇게 감으로 자꾸 뭐 사고, 잘 되면 무슨 자기가 워런 버핏이냥 고개 빳빳하게 피고 다니면서 나만 따라와 이러고, 조금 이러면은 무슨 한강을 가겠다니 세상 무너진 듯 그런. 아니 좀 이거 성인이면 좀 이런, 그래도 어른이면 좀 이렇게 좀 진중한 맛이라는 게 좀 있어야 하잖아. 내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그런데 좀 기여를 하고 이런 피해자가 안 나오길 좀 원해. 그 두 번째는
여기서도 얘기했고 내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돼. 그래도 우리나라는 약속을 나름은 잘 지키는 나라 중 하나 선진국이라고 마인드가 적어도 비즈니스에선 이거 얼마나 우리 잔치 분위기였어. 대놓고 얘기하잖아. 분담금 예산 없다고. 배째라 그러잖아.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 생긴다고. 그러면서 얘들은 또 이 중국에는 줄 돈 잘 준 걸로 난 알고 있거든.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나는 뭐 무슨 어디랑 계약했다고 잔치 벌이고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형들한테 자문 요청이 많이 와. 왜냐면 이 형들이 이 그 베트남 수출 담당을 많이 하거든 요즘에. 베트남이 워낙 핫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기가 힘들잖아. 경기가 힘드니까 이 형들이 이제 이 실적 압박을 엄청 받나 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수출을 했던 거야. 근데 베트남도 이 미수 리스크가 있다고. 굉장히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거를 좀 현지에서 적어도 한 2년 정도 이제 일을 해보면서 그들의 정말 비즈니스 스타일을 깨닫지 않고선 한국에서 뭐 잠깐 잘 될 수도 있지. 근데 뒤통수 제대로 맞는 거야, 진짜. 그 비즈니스 스타일을 알아야 된다고. 유학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실무 경험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난 그래서 실무 욕심을 부렸다고 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지금 대금 처물리고 이 형들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어떡하냐. 왜냐면 국가는 그래도 국가 외교적으로 할 수 있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걸 담당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국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기업은 그렇다고 매출 목표를 낮추는 일은 없어, 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 영업에 대한 압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그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물건을 그냥 내보냈는데 이제 미수 잡히고 뭐 그런 거지. 아마 한국식으로 TT 돌렸을 거야. 어? 신용장 발행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뭐 물론 나도 TT로 수출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통역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난 베트남어를 그렇게 그냥 몰라. 베트남어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 뭔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점수도 중상 이상 가지고 있고 내가 베트남인 대상으로 베트남어로 발표도 하고. 근데 내가 잘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이런 내가 기업 컨설팅이나 이런 통역 문의가 들어오는 이유가 통역도 마찬가지야. 우선 비즈니스 마인드와 비즈니스 경험도 없고 이런 경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 죽으려는 거야. 베트남 애들 쓰면은 또 무슨 콩비엣 모른다고 이 답변이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있어. 깊게는 못 갈 거야 당연히. 산업이 너무 기니까. 근데 적어도 재미를 붙여서 난 당연히 베트남 경제 넘버 원이 돼야 되고 이걸 보는 다른 친구들은 그러한 점에서 특히 베트남에서 지금 베트남에서 근무한다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 절대 아니야. 이 친구들의 이 경험은 분명 남을 거고 이 경험이 굉장히 좋은 경력이 될 거란 얘기. 그럼 사고의 전환. 그러면서 이 친구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처져 있는 우울한 분위기를 내가 반전시켜주고 싶은 나름의 사회 공력, 기업, 사회적 기업. 그래서 내가 요즘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그게 나의 방송 취지 중 또 하나야. 어쨌든 굉장히 괜찮았다. 이게 결론. 끝.